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오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 인가 후 입주권을 구입해서 완공 후 매매했을 시 세법상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 인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관리처분이 떨어졌죠, 여기가. 근데 A라는 분이 이때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공이 된 거고요. 완공하고 이즈음에 이거를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니까 이번은 보유기간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관리처분 전 2년 전에 이 주택을 매입을 했으면은 비과세를 받습니다. 비과세를 받건데, 자, 그런데 한 분이 이때 입주권을 구입했어요. 이때 관리처분 인가 떨어졌으니까, 이때 떨어졌으니 이거는 이제 입주권을 구입하신 게 되겠죠. 근데 이분이 이때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분은 이때부터 보유기간이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아닌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관리처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자, 관리처분이 변경이 됐다 했으면은 또 이분의 또 이 자격이 또 변경이 되겠죠. 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구입한 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 비과세를 받게 된다고 하겠죠. 비과세를 받게 되니까 세법에서는 관리처분 변경이 몇 번이 되더라도 최초 관리처분 인가를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 인가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당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 현금 청산 대상이었으나 관리처분 인가가 취소되고, 취소가 중요한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 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변경 인가일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관리처분 당시 분양 신청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돼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되었다가 다시 이제 이때 관리처분이 난 거죠. 이때 이분이 이 당시 최초에는 분양 신청을 안 했는데 또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분양 신청하는 게 낫겠다 하셔서 분양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이쪽에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되다 보니까 이분은 이때 이걸 매매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기간이
여기서부터 이게 된 거죠.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변경은 이제 수없이 돼도 조합원 입주권은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관리처분 인가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관리처분 기획 인가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취득한 것으로 봐서 입주권 주택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재개발된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은 당해 주택이 취득일, 당해 주택이 취득일이다. 그러니까 취득인 거 준공 인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주택의 보유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통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또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요. 관리처분이 떨어졌죠. 분양 신청하나 입주권을 이제 승계 취득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가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이걸 매매했을 때, 그러니까 이 준공인가일부터 이제 양도일까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보유에 해당되지 않아 통산되지 않는다. 이 입주권 당시에는 통산되지 않으므로 이것은, 과세 대상이다. 입주권은 비과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보유라든가 또 5년 실거주 이런 조건이 맞아서 아마 승계를 받으신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 주택의 경우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 필증 겹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후에 받았어요. 이번 이걸 사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완공이 되고요. 완공이 되는데, 이 완공이 되고 이제 사용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용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준공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만은 그 전에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그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사용 승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입주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이 사용 승인일은 이쪽이지만 임시 사용 승인일이 이쪽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기간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부터 매매일까지 해서 2년 실거주가 됐을 경우에라면 이것도 이제 비과세가 되겠죠. 비과세냐, 과세냐의 그 기준점이 사실상 사용 승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질의에서 답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히 또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권을 승계 취득해서 또 승계 취득을 했으니까 이분도 또
입주권을 구입하신 거죠. 승계취득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사용검사 필증 겹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주권이 이제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리처분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완공.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사용검사 이제 그 필증이 겹일로도 나왔다. 그러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때부터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실거주 2년일 경우에 그다음에 또 비거주가 또 뭐 3년 이상일 경우 이제 그 해당되는 장특공에 따라서 보유해서 그 기간을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관리 처분 인가가 난 후에 입주권을 구입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언제부터 비과세를 받는지, 또 언제 매매를 해야 또 이게 또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또 세법을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